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1일이고요. 정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급, 그리고 환율, 그리고 지수 모두 이 3박자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1%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투자들 하시면서 수익들 많이 챙기셨나요?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버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 주요 이슈와 뉴스 그리고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1.39% 상승하면서 2228.8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대비해서 1.10% 상승한 790.5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보였고 개인은 순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양의 4,372억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도 1,47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또 개인은 오늘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5,631억 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6억, 342억 순 매수를 보인 반면 개인이 1,030억 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오늘은 크게 변동성 없이 원웨이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강하게 순 매수를 보이면서 쭉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마감까지 4천억 이상 넘는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도 처음부터 크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10시 이후로 또 EU 정상회담의 결과가 좀 나오면서 순 매수를 좀 늘려가면서 장 후반에 일부 좀 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1,000억 원 넘는 순 매수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은 아침부터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약 5천억 넘는 순 매도를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침에 좀 순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바로 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장중 내내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일부 매수를 좀 줄이기도 했지만 2시 이후로는 다시 매수세를 좀 늘려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좀 관망세 보이다가 오전장 10시 이후로는 매수세를 조금씩 늘려갔다가 코스피에서와 마찬가지로 2시 이후로는 조금 매수세를 줄여서 이렇게 약 300억 넘는 매수를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조금 샀다가 바로 매도 전환하면서 매도 우위로 오늘 하루를 마감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차트를 보자면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22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런 박스권이었죠. 이런 박스권을 오늘 좀 돌파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수급이 좀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 이 2200선 요날 시가를 만들었던 2215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0.95%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조금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양봉 계속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215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뭐 크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2260포인트 정도까지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를 해서 외국인 수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고 이제는 반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2200포인트, 2215포인트 요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원웨이로 뭐 짧게나마 이렇게 조금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연고점은 이미 갱신을 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90선을 돌파를 하면서 780선
요 라인을 지금 780선 저항대 매물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770선을 돌파한 이후로 780선에 좀 갇혀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780선을 잘 못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더해지면서 790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800선 고지를 또 마디존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800선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9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돌파돼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 790선, 789, 790선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요런 정도 800선이 1차 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이제 800 요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815, 그 다음은 이제 840선까지 또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2450, 코스닥 900이 뭐 정말 꿈만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쭉 우상향 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은 지수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가담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주요 뉴스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크게 시장을 좀 지배를 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동 개발 중인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임상에서 전원 항체 생성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에서도 바이오엔테크랑 공동 개발 중인 또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AGD1222의 1단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항체 및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T세포 반응은 백신 주입 14일차에 정점에 다다랐고 2개월 동안 유지가 됐고,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또 다른 백신과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도 좀 동반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주들에서 뭐 일양약품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일양약품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또 신일제약과 화일약품 또 부강약품도 다른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모습으로 오늘 상한가 등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이슈는 좀 빠르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가을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돼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또 생산 활동이라든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경제 관련된 경기 민감주라든지 컨택트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늘도 역시나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풍력 핵심 기술 연구센터와 해상풍력 실증 단지를 좀 방문을 해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했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번 방문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에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또 재생에너지의 대표 수단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고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분출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맞춰서 2025년도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연매출 1조 원 이상으로 사업을 육성을 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그린 뉴딜과도 묶이면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뉴딜 정책에 관련돼서 또 풍력발전, 태웅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고대회 그날 당일날 오후 2시였죠. 그때 실시간 영상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쏟아지면서 이제 끝났나? 재료가 소멸이다. 그날 당일날은 재료가 소멸이었죠, 당연히. 하지만 이건 정부 정책 지원이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에서 지금 또 그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계속 지지율 격차가 계속 많이 나고 있고 지금 그 계속해서 역대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들을 맞춰왔던 그런 언론 매체들에서도 이번에는 바이든이 우세하다,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좀 바이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친환경, 그런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탄소 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 중에서 6월 25일경 6월 24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중장기 수익 관심으로 좀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날 기준으로 보면은 약 70% 60% 넘는 지금 수익권에 달성이 돼 있고 뭐 그때 알려드렸던 게 지금 KMW 뭐 에이스테크 그리고 CS윈드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제가 중간중간에 좀 관심주라고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좀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횡보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오늘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는데 7,500억 유로, 하나로 따지면 약 1,030조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회복기금 조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닷새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전체 회복기금 중에 보조금 규모는 3,900억 유로, 그리고 나머지 3,600억 유로는 저리 대출로 운영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안건이었던 회복기금 내 보조금 규모가 EU 집행위원회는 전체 7,500억 유로 중에서 5천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하자고 제시를 했었고 이에 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동의를 했지만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는 이제 3,500억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합의 불발하면서 시장 투심을 악화를 시켰던 반면에 오늘은 극적인 좀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서 기존에도 강했던 오늘 오전부터 강했던 시장에 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에서 지금 5차 부양책을 놓고 지금 오늘 이번 달 25일로 종료되는 개인당 지금 매주 600불씩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은 물론이고 또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놓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더 많이 3조 달러 그리고 반대로 공화당은 1조 달러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좀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되면서 좋은 추가 부양책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어떤 오늘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모더나 그리고 또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들이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에 또 한 번 또 불을 뿜었고요. 신일제약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또 2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차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거래 대금으로만 따지자면 지금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2차 파동 여기서 나왔고 좀 일부 조정 나왔고 지금 3차 파동 연장선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정말 이런 상한가에
그런 갭을 메꿀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첫 상한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얘는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고, 지금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유충 수돗물 때문에 지금 구충제를 복용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충제 테마로서도 오늘 또 강하게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오늘 굉장히 뭐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1280억 정도 터졌네요. 그래도 이전 그 거래량보다는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런 고점을 지금 다 돌파를 하는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도 한 번 더 시세가 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꼬리 매물대까지 돌파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최근래 대비해서는 좀 터졌고,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양약품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9,800억 정도 터지면서, 물론 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런 갭으로 오늘 이런 박스권을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이었죠. 이 정도 박스권을 오늘 갭으로 출발해서 갭으로 뚫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위에 매물대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꼬리 매물대도 또 꼬리 매물대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풍제약 우선주도 지금 3연상에 들어갔습니다. 신풍제약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주로 좀 쏠리면서 신풍제약 우선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뭐 부강약품은 오늘 약 20% 정도 급등을 하긴 했는데 꼬리 달면서 이런 매물대에 갇혀서 아직 요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관심 종목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뭐 매출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해상 풍력 관련 그린 뉴딜 관련주로 좀 같이 묶이면서 오늘 처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권이잖아요. 굉장히 긴 추세 하락권에서 요런 하단 지지 저점을 만들어 놓고 요런 박스권을 또 강하게 어제도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늘 지금 이런 매물대를 다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오늘 인프라코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중공업도 이제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태웅이라는 종목도 오늘 그린뉴딜에서 그동안 동국 SNC와 동국산업, 뭐 CS윈드 이런 CS 베어링 정도에 조금 밀려가지고 크게 상승을 못 보였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460억 기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왔죠. 460억 정도 들어오면서 여기에 물론 갇히긴 했습니다. 지금 요 매물대에 갇히긴 했지만 그래도 요런 매물대를 다 돌파하면서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할 것 같고요. CS 윈드 제가 말씀드렸던 요때입니다. 6월 요 정도 4만 5천원 정도 요런 시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거의 뭐 5-60% 정도 올라왔어요. 오늘 최고 93%, 그리고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70% 정도 올라온 상태라 다소 부담이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을 장기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생기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 매매를 해보셔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동국산업도 어제보다 또 거래량을 터치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대금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850억이라는 어제 거래대금을 넘어서면서 강한 종목을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좀 조정받을 때마다 이렇게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그린 뉴딜 풍력 발전 특히나 그런 종목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뉴스나 이슈라기보다는 OCI라는 종목이 태양광 관련된 또 그린 뉴딜 관련주긴 한데, 오늘 드디어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든지 또 중국발 반사 이익, 중국이 지금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쵸?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로 나온 게 OCY와 좀 경쟁 업체죠. 그쵸? 경쟁 업체인 곳에서 오늘 화재가 일어나면서 OCI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그린 뉴딜과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2,800억, 2,6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쵸? 그러면서 처음 상한가가 나왔고, 물론 이런 매물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예전에는 태양광 대장주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121선은 맨 위에 있긴 하지만 역배열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 이평선들은 5일선, 11선, 21선, 61선은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인해서 또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격적인 지금 실적 시즌이 돌입을 되면서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영업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 LG이노텍도 지금 호실적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CGN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거는 7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7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7월 1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벌써 여기서도 또 60%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코로나 관련, 또 그린 뉴딜 관련 그런 종목들이 맞물려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강력하게 매수 권장을 좀 드리고 매매에 가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드디어 2200포인트 그리고 78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한 저항 라인은 돌파가 나오면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 나올 때 지지가 되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계속해서 가담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관심 종목들은 넣어 두시면서 적극적으로 조정 받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들, 또 그린 뉴딜 관련된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그런 매매에서는 또 테마성 그런 뉴스 일정 매매로 좀 잡아보신다면 지금 내일 모레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대북 기조가 방향성이 좀 친대북 정책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경협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그런 금강산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팅마스터였습니다.